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한 2시간쯤 전에 새벽 3시에 중간 점검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 0.3% 상승해서 34,921, 나스닥은 1.9% 상승,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4,532. S&P 500은 0.81% 상승해서 4,58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3% 상승, 3,424. 기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공포지수는 5.4% 하락해서 18.57 기록했습니다. 20 이하로 지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2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DRIV 글로벌 자율주행, 또 LIT 글로벌 리튬 2% 이상 상승했습니다. 2.69%, 2.34% 요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SPY 0.86%, 또 QQQ 2.06% 상승했어요. 빅테크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2.37% 상승해서 178달러, 182달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어가게 되죠. 메타, 페이팔, 넷플릭스 모두 다들 이 주가가 하락이 컸던 종목들인데 오늘 4%대 상승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위터 30% 가까이 폭등을 하다가 27.12% 폭등으로 마감했어요. 역시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9.2%의 지분을 매입을 해서 매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폭등을 했죠. 트위터 이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사 거예요. 이제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전기차주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5.61%나 상승해서 1145달러. 최고가가 1222달러였어요. 오늘 5.61% 상승했죠. 6.7%만 더 상승하면 최고가를 또 넘어서는 이 주가가 나올 것입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에 31만 대 차량을 판매했다고 나왔습니다. 31만 대 1분기.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곱하기 4하면 120만 대 아닙니까? 작년에 94만 대를 판매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분기별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똑같이 분기마다 31만 대가 아니라 분명히 갈수록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점점 판매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작년에 94만 대를 월등히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업체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 또 국내 현대 다들 1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 반대로 분기별 사상 최고치예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 독일에서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만간 인도에서도 생산을 개시할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중국 공장이 현재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봉쇄령 때문에 지금 28일부터 3월 28일부터 현재 상하이 공장 기가팩토리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2019년 말 상하이 공장 첫 가동 이래 최장기간 조업 중단입니다. 추후 공장 재가동 예상식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테슬라는 차량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모델 3와 모델 Y 전담 생산 시설이에요. 지난해 전기차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대규모 라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 이상 상승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그 상하이에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은 상하이에 현재 8,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날 지린성에서도 4,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중국 전역에서 1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우한 사태 때 2020년 그때 우한 폐렴이라는 말로 시작됐죠.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상하이 봉쇄령이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 거기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물류 기지예요. 상하이가. 봉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물류 대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하이항은 12년 연속 세계 1위 물류 거점 도시입니다. 또 중국 전기차 봅니다. 중국주들이 보름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니오가 8.76%, 샤오펑이 7.57%, 리오토가 5.21%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전기차 세 종목 다 3월 14일, 그때가 3월 14일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들이 최고 저점이었거든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다들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 대비 니오가 현재 보름 만에 70% 폭등을 했어요. 3월 14일 날 14달러였어요. 14달러가 지금 24달러 가까이 갑니다. 보름 동안에 70%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샤오펑은 보름 동안 60%, 리오토는 보름 동안 63%. 그러니 보름 동안에 60에서 70%나 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알리바바도 오늘 6.62% 상승했습니다. 바이두도 9.1% 상승했어요. 알리바바도 3월 14일 저점에 52% 상승하고 바이두도 42%. 그러니 중국의 기술주들, 전기차주들이 보름 만에 평균 50% 이상이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반도체주를 보면 엔비디아 2.43% 상승해서 273달러, 또 퀄컴이 4.64% 상승하고 또 국내 투자자들 많이 투자하고 있죠. TSMC, ASML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달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달이에요. 지난 16년간 S&P 500 지수 4월 중 월간 상승률 기록했던 적은 한 해를 빼고 15번은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195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봐도 4월은 연중 성적이 좋은 달에 해당됩니다. 지난 20년 평균으로 S&P 500 지수 월 상승폭이 4월이 가장 컸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으로는 4월이 연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었습니다. 그러한 4월달 지금 시작이 됐어요. 지난 20년 동안 4월 지수가 월간 하락을 기록했던 적이 단 3번에 그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17번은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4월이 주로 오르는 달이었다고 해도 올해 사정은 반등 지속 여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올해는 정말 변수가 너무 크죠. 가장 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문제, 이 전쟁 문제, 이것이 가장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이 불확실성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리스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처형된 뒤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을 무더기로 발견한 데 대해서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푸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에도 푸틴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바가 있어요. 국제 유가 급등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 4% 오른 배럴당 103.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시 100달러 넘어섰어요.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예요.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이 제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장단기 금리 역전,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날 2년물 국채금리보다 장중 내내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도 실제 침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침체가 실제 일어나는 데는 최대 한 평균 2년가량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또 국채 수익률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또 유가 상승세 등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 S&P 500보다는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또 이 중국의 이 기술주들이 보름 동안에 50% 이상이나 폭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